안녕하세요, 찰쌤입니다. 학교 수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별로 필요 없다,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업을 효과적으로 받는 4가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학교 수업을 되게 대충 봐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흔히들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어차피 가야 되는 거고, 학교 수업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학교 수업이 버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학교는 가야 된다, 어차피. 그래서 쓸데없고, 그래서 주로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인강을 열심히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대신에 인강이나 학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24시간이죠. 24시간인데 자는 시간 빼고 학교에서 가는 7, 8시간을 빼고 나서 나머지 시간으로 뭘 잘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한 8시간 잔다고, 한 8시간, 7시간 잔다고 생각하고 깨있는 시간의 절반을 학교를 가 있는데 그 시간을 다 포기해요. 그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얘를 낭비하면 성공은 끝이에요. 성공이란 건 없어요. 학교에서 있는 시간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내지 않으면 공부 잘할 수 없고 시험 잘 볼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흔히들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 너무 못 가르치고 배울 게 없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정확히 듣고 있나요? 선생님 강의를? 네, 선생님이 아무리 못 가르쳐도 혼자 책 읽고 배운 것보단 나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더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네,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인강을 듣고 학원 가서 들으면 돼요. 근데 학원에서 몇 시간 들어요? 학원에 3시간 이상 가 있어요? 4시간 가 있어요? 그래도 뭐 학교 시간보다 적죠.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2배를 더 가르치는 거를 보다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고요?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학교의 수업을 가야 되면 학교 수업에서 충분히 효과를 얻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인강을 듣던 학원을 가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흔히들 많은 학생들이 또 하는 얘기가 이건 안 되고 얘는 이 수업은 뭐 질이 낮고 선생님 못 가르쳐, 이런 이유를 자꾸 대요. 그래서 되는 이유를 대는 학생들이 있고 안 되는 이유를 대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수업은 이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되는 이유를 대는, 학교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성적이 올라가는데 학교 수업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그래서 성적도 안 오르고 성과를 못 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는 이유를 자꾸 대야지 잘 되고요.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정말 안 될 곳에 가 있으면 정말 안 될 곳이 있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절대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학교 수업이 정말 개떡 같고 쓰레기예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는 또 못하죠. 왜요? 야단 맞을 게 두려워서.
잘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해봐요. 학교 수업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아는 분이 나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듣지 않고 학교 수업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 수업을 받는 첫 번째 요령은 일단 필기를 하긴 해야 돼요. 필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 하지 않는다는 게 요점이에요. 다 하지 말자.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부분의 것들이 교과서에 있다는 게 중요하죠. 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과서에 책을 펴놓고 교과서에서 있는 부분, 거기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필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밑줄 그어요. 밑줄. 교과서의 밑줄. 네, 왜 교과서에 밑줄 긋고 쓰면 안 돼요? 쓰면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 말하기 시작하면 멍하니 있죠. 선생님이 말하기 시작하고 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중요한 걸 놓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한 게 교과서에 있으면 교과서에 밑줄 긋고 수학 시간이면 수학 시간에 문제풀이가 책에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밑줄 그으세요. 네, 그걸 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왜 이걸 밑줄 긋고 쓰지 않아요? 중요사항, 비법을 알기 위해서요. 중요하다. 선생님 중요하다고 강조. 그 다음 무슨 비법이라고 얘기한 것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그냥 멍하니 듣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메모해야 돼요. 어디다가요? 빈칸에. 되게 책에 한 페이지가 있으면 내용이 페이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내용이 중간만 있죠? 요만큼 비어 있어요. 빈칸이. 그럼 어떻게 해요? 요만큼 빈칸에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비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 여기다 쓰세요. 그래서 필기량을 줄이고 선생님 말을 이해하는데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과서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죠. 그런 과정에서. 네. 그래서 요걸 꼭 해줘야 되고 수업을 받으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용어와 단어 설명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네. 제가 예전에 사회 시간에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GDP예요. GDP. 국민 총생산, GNP, GDP 이거 헷갈려요. 네. 그리고 뭐가 설명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GDP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설명만 들었거든요. GDP가 뭔지 용어를 정확히 알고 나서 그거 설명해 줄 때 그걸 옆에 메모를 해놔야 돼요. 책에. 단어 설명하고 용어 설명하는데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되고 꼭 메모를 해가지고 이해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네. 수업 받을 때 단어 설명이나 용어 설명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꼭 하시고 세 번째는 요즘에는 학교들이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수행평가가 중요해요. 근데 수행평가는 일정이 들쭉날쭉한 게 문제예요. 어떤 과목은 다음 주에 보고 어떤 과목은 한 달 후에 보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잊어먹고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일정, 수행평가 그것도 다 메모해야 돼요. 어디다가요? 교과서에 하세요. 교과서에. 영어 무슨 수행평가를 한다고 돼 있으면 뭘 봐야 돼요? 또 노트를 또 봐야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 귀퉁이에다가 바로 거기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뭘 메모해야 돼요? 범위. 어디서 어떻게 한다. 범위, 내용하고 범위와 내용.
꼭 메모하시고 그다음에 날짜 꼭 하셔야 돼요. 날짜를 맨날 몰라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 수행평가 언제다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꼭 날짜는 몰라요 라고 그래요. 다음 주쯤이요. 네, 언젠지 모르면 정확하게 계획 세워서 대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뭐예요? 교과서에 쓰네. 교과서 빈칸에. 그래서 교과서 하나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거야? 교과서 하나 가지고서 거기에 설명도 써있고 내용도 보고 하나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수행평가도 대비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교과서 하나 가지고 대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책을 안 보게. 공책 따로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책은 있는데 공책이 없어요. 거꾸로 책은 없는데 공책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하려는 그 버릇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교과서라는 거예요. 교과서가 내용이 빠져있지 않고 완전한 거예요. 공책은 여러분 빼먹고 적고 뭔 내용인지 모르고 적어놔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자요. 교과에 다 적고 교과서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면 네 번째는 뭐래요? 네 번째는 교과서 위주로 복습해요. 복습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이야기로 돼 있는 거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리스트로 나와 있는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진리예요. 네, 이건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책을 읽어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 옆에 메모해 놓은 거, 수업 시간에 메모해 놓은 걸 보고 이해력을 높이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지. 그래야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학교에서 꼭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받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리내서 읽기 이 중요성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공부법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꼭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